내가 훔쳐간 그 장부 미끼였어 임마. 이제라도 뱉어낼 수 있겠어. 딱 이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김선재가 자신만만하게 휘두르던 두툼한 장부. 알고 보니 가짜였고 문태경이 치밀하게 준비한 덫이었다는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김선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고 민두식의 입술이 차갑게 구부러졌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려면 최소한 진짜를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단 한 문장에 신뢰 온도가 급강하였고 김선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판을 잘못 봤다는 걸. 사실 이 모든 건 3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태경이 민두식을 은밀하게 찾아왔을 때부터였죠. 회장님,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김선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두식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너를 어떻게 믿지?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어.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문초로의 아들입니다. 회장님이 죽게 만든 그 사람의. 하지만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합니다. 그 말에 민두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문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선재는 지금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미끼로 쓸 겁니다. 가짜 장부를 만들어서 김선재가 스스로 덫에 걸리게 만들 거예요. 민두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문태경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문태경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진짜 장부를 3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하나는 민두식에게, 하나는 백설이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외부 법률 자문에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3중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짜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문태경은 회계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민간 유통을 지켜보며 숫자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짜 장부에는 교묘한 함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역추적이 불가능한 내외 계좌, 그리고 의도적으로 남겨둔 허점들. 김선재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틀 후, 김선재는 문태경의 방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문태경이 일부러 비운 그 시간대에 김선재는 책상 서랍을 뒤졌고 가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이것만 있으면 민두식도 끝장이야. 김선재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문태경이 건물 밖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문태경은 작게 웃었습니다. 미끼를 물었군. 이제 끝까지 가보자. 김선재는 장부를 들고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죠.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온 것 같은데? 설마 함정은 아니겠지. 김선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문태경은 어리석은 놈이야. 이런 중요한 걸 방치할 리 없다고 의심하는 건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김선재는 장부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이상했어요. 숫자들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증거들이 너무 쉽게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처럼. 김선재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백설이는 문태경의 계획을 듣고 걱정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김선재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문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선재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겐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장부를 훔치는 순간의 CCTV 영상이요. 백설이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문태경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고 김선재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두식을 요양병원에 가둔 후 장부를 들고 협박을 시작한 거죠. 민 회장, 이제 당신도 끝입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당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민두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김선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모든 권한을 민경채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저는 법무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알겠네. 시간을 좀 주게. 생각해 보겠네. 김선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24시간 들이죠. 그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선재가 나간 직후 민두식은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건가? 문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일 김선재를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김선재는 의기양양하게 민두식을 찾아왔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네. 자네가 가진 그 장부. 진짜가 맞나? 김선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문태경 방에서 가져왔으니까요. 민두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지. 자네가 훔친 그 장부. 사실 미끼였다는 거. 지금이라도 삼킬 수 있겠나? 김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민두식은 책상 서랍을 열고 진짜 장부를 꺼냈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네. 자네가 가진 건 문태경이 만든 가짜고. 그 순간 김선재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부가 갑자기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어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제가 확인했는데. 모든 게 완벽했는데. 민두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완벽했지. 완벽한 가짜였으니까. 문태경은 자네가 훔칠 걸 알고 있었어. 자네가 욕심을 부릴 걸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지. 김선재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CCTV는? 민두식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김선재가 문태경의 방 서랍을 뒤지는 장면, 장부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 주변을 살피며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절도죄의 완벽한 증거야. 민두식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나를 협박한 것, 요양병원에 가둔 것, 모두 녹음되어 있네. 김선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과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법무팀장, 절도죄 및 공갈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김선재는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복도에서 문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재와 눈이 마주쳤지만 문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김선재는 끌려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문태경,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문태경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봤어요. 특히 복수심을 가진 사람을요. 그 말이 김선재의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김선재의 체포 소식을 듣고 경악했어요. 이럴 수가. 김선재가 잡혔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민경채는 동생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정은 뿌리쳤습니다. 난 더 이상 언니 편이 아니야. 언니가 한 짓들 나도 다 알고 있어.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정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4년 전 사건, 민세리가 진짜 가해자였던 것, 언니가 모든 걸 조작한 것, 그리고 세리가 사실은 백설애 씨의 딸이라는 것까지 모두 증거가 있어. 민경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민수정이 대답했습니다. 공 실장이 모두 털어놨어.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다고.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마지막 도박을 시도했습니다. 기억상실 연기를 시작한 거죠.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예요? 하지만 백설이는 그 연기를 단번에 꿰뚫어 봤습니다. 그럼 왜 어젯밤에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죠? 기억을 잃었다면서요. 민경채는 순간 당황했지만 계속 연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갓 태어난 두 아기가 바뀐 이야기, 민경채와 김선재가 지시한 은폐 작업, 모든 증거를 조작한 과정, 하나하나 증거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만 기록 사본이 탁자 위에 펼쳐졌어요. 새벽 3시 47분과 3시 52분, 단 5분 차이로 태어난 두 아기.
하지만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라벨이 겹쳐 붙여진 흔적, 교정액으로 지워진 글씨, 그리고 다른 필체로 덧쓴 이름들. 세리는 백설이 씨의 아이였고 미소는 민경채 씨의 아이였습니다.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백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마음 한편은 뜨겁게, 다른 한편은 얼음처럼 차갑게.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민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또다시 눈을 감았구나. 자식들이 저지른 죄를 나는 또다시 모른 척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네. 이번엔 제대로 책임지겠네. 민두식은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게. 직무대행은 백설이로 변경하고 내 지분 중 30%는 사회환원 재단으로 이전하게. 그리고 민경채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경채 부회장은 따님인데요. 민두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르기 전에 범죄자야. 감정과 법은 별개지.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네. 한편 김선재는 구치소에서 매일같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장부는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민경채가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민경채를 향한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김선재가 가지고 있던 녹취 파일, 민경채와 주고받은 이메일, 비자금 계좌의 실소유주가 민경채라는 증거, 모두가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김선재, 그리고 공범 민경채, 두 사람 모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선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민경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선재는 독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야망에 찬 자신의 모습. 그때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김선재는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민강유통 스캔들은 연일 뉴스톱을 장식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김선재는 민두식 회장을 불법 감금하고 허위 장부로 공갈 협박했으며 4년 전 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했습니다. 피고 민경채는 위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했으며 출생 기록 조작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으로 문태경이 섰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김선재가 가짜 장부를 훔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민두식 회장과 함께 계획한 것입니다. 김선재를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함정수사 아닙니까? 문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함정을 만든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김선재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훔칠지 말지를요. 다음 증인은 공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20년 전 저는 민경채의 지시로 두 아기의 출생 기록을 바꿨습니다. 백설혜 씨의 아이를 민경채 씨의 아이로, 민경채 씨의 아이를 백설희 씨의 아이로.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폭로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공 실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본 분만 기록, 수정 전 라벨 사진,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돈이 오간 계좌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백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4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딸 미소는 민세리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제 딸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은 온라인에서 마녀 사냥을 당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루시아 정이라는 가명으로 민강유통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백설이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백설이는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당신을 심판하길 바랍니다.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김선재, 불법 감금죄 공갈죄 증거 인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 민경채, 위 범행 공모, 출생 기록 조작, 명예훼손, 무고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20년. 내 인생이 끝났어. 김선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헛수고였구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이는 문태경과 함께 조용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끝났어요.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만 생각하죠.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백설이는 문태경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두식은 유언장을 수정했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 섰어요. 나는 내 욕심으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지른 죄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의 새로운 지도부를 발표합니다. 스크린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회장 문태경, 사장 백설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우레와 같아졌습니다. 문태경과 백설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백설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약속합니다. 민강유통을 정의롭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범죄를 덮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을 지키는 회사로요. 문태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번 이익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태양재단입니다. 스크린에 재단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형상화한 디자인이었어요. 이 재단은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일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세리가 조심스럽게 백설이에게 다가왔어요. 백설이 씨. 아니 어머니.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백설이는 민세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미워했던 그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리야. 백설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만든 거짓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어. 민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괴롭혔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백설이는 민세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바르게 살면 돼. 민세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설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에게 시간은 있으니까. 그날 밤 백설이와 문태경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미소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공간 앞에 두 사람은 꽃을 내려놓았어요. 미소야. 백설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제 다 벌을 받았어. 그리고 진실도 밝혀졌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